지난 밤 뉴욕 증시는 전날의 기록적인 상승세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낙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M7 빅테크도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어제 너무 많이 올랐었던 부담 때문일까요? 일단 오늘은 일제히 다시 한번 하락세가 연결이 됐는데 오늘 시장에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나 이슈들 전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전날에 안도 랠리를 펼쳤지만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P 500이 5,200선에서 마감되면서 3.4% 하락률 보였고요. 나스닥은 M7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4% 넘게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우도 2.5% 하락하면서 4만 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흐름이었죠. 특히나 테슬라가 오늘 7% 넘게 빠지고 메타도 6% 하락하는 등 기술주가 전날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해주겠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 관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줬는데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125%가 아니라 145%다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2월에 중국에 이 마약 원료가 되는 펜타닐 원료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10% 플러스 10%, 즉 총 20%의 관세를 선제적으로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 펜타닐 관세 비율이 추가되면서 총 145%의 초고율 관세를 중국에 매기게 된 것이라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직접 확인을 해줬고요. 아무래도 관세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유예가 되긴 했지만 한 달 반가량 유예가 됐죠. 그러나 전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145%의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여전히 던져주고 있고 어제 나왔던 90일간의 유예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호관세 90일 딜레이된 것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연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했고요.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여전히 협상을 원한다면서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They've really taken advantage of our coun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ve ripped us off beyond nobody. How people stood for it, sitting in my position, is not even believable. And we're talking about many presidents, not just a couple. But they did, and all we're doing is putting it back in shape. We're resetting the table. And I'm sure that we'll be able to get along very wel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I look forward to it. Want to see at the end of the 90 days, will you put those higher tariffs in place or will you extend the pause? That's what would happen. I mean, if we can't make the deal that we want to make or we have to make or that's, good for both parties, it's got to be good for both parties. And then we go back to where we were. Go back to the numbers that you announced last week. I think so.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서도 또 시진핑과 대화를 원한다는 걸 암시하면서 다소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반응에 시장에서는 오늘 하락이 다시 나온 모습이었고 낙폭도 컸는데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대한 자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까지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점수를 매길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합격점을 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내에서 관세 정책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주요 경제 지표로 물가 지표 그리고 실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CPI 같은 경우에는 완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깜짝 개선세를 보였는데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월 수치는 2.8%니까 많이 완화가 된 모습이고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2.5%였는데 이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는 더 좋게 나왔습니다.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다만 아직까지 3월 지표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전, 그러니까 4월 초부터 주요한 상호 관세들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그 직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장이 최근에는 무역 분쟁과 관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가 안정화된 흐름에는 전혀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고용 수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이죠.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는 22만 3천 건으로 예상치에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또 자산 시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달러화 가치는 아직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달러 인덱스 세계 주요 6개국의 기축통화 가치를 합산해서 이 달러 대비해서 얼마나 가치가 높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죠. 보통은 103 수준에서 지표가 기록되는데 이날 10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불확실한 관세 정책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 높은 고율 관세와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달러 가치는 계속 흔들리는 양상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달러의 매도세가 촉발이 되면서 유로화는 높아졌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또 어제 이 시간에 봤었던 중요한 자산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국채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국채 다음으로 또 유럽 시장에서 안전 자산인 독일 국채는 또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시장의 변동성 흐름도 확인해보죠.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다시 시장의 공포와 변동성이 커진 걸로 나타났고요. 40포인트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보시죠. M7 기술주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상승한 상승폭의 일부를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었는데 테슬라가 7%, 메타가 6%, 아마존도 5%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4%로 19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도 일제히 하락 나왔고 엔비디아 특히 6%, 브로드컴이 7%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속스 지수도 두 자릿수 가까운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11개 섹터 가운데 10개 섹터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그래도 파란불을 켜줬던 유일한 섹터가 바로 컨슈머 디펜시브.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로 구성된 필수 소비재 단이었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종목 일부 초록불 들어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는 종목별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M7 빅테크 가운데서는 모두 하락이 나온 가운데 테슬라 계속해서 월가에서 좋지 않은 의견 나옵니다. UBS에서도 미주호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다만 테슬라 중국 판매는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판매량이 치솟았는데 특히 신형 모델 Y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6%가량의 하락 나왔고요. 여전히 월가에서 관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수요가 강한 주식이다라는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기존의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시죠. 아마존에는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애플과 더불어서 관세 전쟁, 무역 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월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CEO가 또 이런 확인을 해줬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아마존에 입점한 제3 판매자들이 관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 전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지난달 사재기 현상을 보였다고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들도 아마존 측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했던 물품들을 취소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이슈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카맥스 먼저 볼게요. 중고차 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을 냈는데요. EPS가 58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 월가의 예상치인 60센트가량을 밑도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향후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자동차에 대한 업종별 관세는 철회되거나 유예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어닝콜에서 카맥스 측은 자동차 부품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카맥스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대규모, 대대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점도 확인시켜줬죠. 이어서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스는 이사회 임원인 제러드가 사임하면서 12% 급락했는데요. 이 제러드 이사는 사임을 하면서 동시에 사내 메일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GM 보겠습니다. 오늘 GM과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스텔란티스도 12% 폭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어제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GM 그리고 포드에 대해서 월가에서 줄줄이 하향 의견 나오고 있는데 UBS 측에서는 GM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낮췄고 그리고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포드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목표 주가가 아니라 투자 등급 하향 조정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자동차주들 일제히 관세 타격을 받으면서 줄 하락하는 반응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퀀텀스케이프 보겠습니다. 급락 나왔는데요. UBS 증권에서 기존 의견 중립에서 매도로 의견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UBS는 생산망의 차질 그리고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요. 8%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기술 기업 종목 가운데 부각을 받는 종목입니다. 특히 CNBC 측에서 기술적인 저점 매수 구간에 있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다음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기간, 어닝 시즌에 특히 초기에 좀 실적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덜 받는다. 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 OTT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프리 보시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카프리는 결국 베르사체를 프라다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프리가 베르사체를 최초 매수해온 금액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억 달러에 매각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고요. 10% 급락하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